MBC와 다른 차원에서 한국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정교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교조 교사 7만 명이 교단에서 가지고 백지 상태의 학생들한테 대한민국에 침을 뱉는 이야기, 미국의 원한을 갖도록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도록 만드는 이런 교육을 7만 명이 매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쓴 교과서를 보면은 화가 나서 읽을 수가 없어요. 화가 나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교조를 왜 이명박 정부가 방치하고 있느냐? 법이 없어서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교조가 위반하고 있는 법이 누구 교육자의 계산에 의하면 8개 내지 9개가 된답니다. 8개, 9개 되는 법을 동시에 위반하고 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법 집행자로서 법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정교조가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 미래 세대를 짊어지고 날 이 젊은 세대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걸 가만둘 수 있습니까? MBC는 허가 취소, 정교조는 법대로 하면 해체되어야 합니다. 해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미 정교조는 그 이름 자체가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을 하므로 이것은 이적 성분이 있으니까 교사들이 여기서 탈퇴하지 않으면은 다 해직하겠다라고 해서 끝까지 남았던 1,500명을 노태우 정부는 그 물렁하다고 하는 물태우라는 욕까지 들었던 노태우 정부까지도 1,500명을 해직시켰어요. 그런데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 그 1,500명을 복직시키더니 김대중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정교조를 합법화시키고 말았습니다. 합법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의 영혼을 정교조라는 이 악랄한 집단한테 바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찾아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통일의 찬스를 놓치게 되고 인류 국가의 찬스가 왔을 때도 우리는 바로잡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민노당. 이 민노당이라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 하면 당 강령에 잘 나와 있어요. 민노당이 지향하는 것은 연방제 통일입니다. 연방제 통일은 적화 통일입니다. 동시에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노당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 중에서 작년에 일부가 탈퇴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민노당은 종북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좌파지만은 저 종북 세력들하고는 같이 행동할 수 없다 하고 나왔습니다. 종북이란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종북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자들. 아니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자들은 감옥에 가야지 왜 이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국회까지 들어와서 저렇게 난리를 부립니까? 여기서 대한민국에 10년 동안 얼마나 큰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것을 잘 알게 됐습니다. 잘못하면 말이죠. 10년 좌파 정권이 한 5년만 연장되었으면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이 민주투사라고 위장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좌관으로 북한에서 명단 내려오는 대로 비서진을 구성을 해가지고 총 한 방 안 쏘고 연방제 통일을 한다는 구실을 하에 평화적 적화 통일이 이루어졌을 것이에요. 평화적 적화 통일입니다. 평화적 적화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민노당은 헌법 제8조에 의해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되는 강령과 행동을 하므로 반드시 해산을 해야 됩니다. 해산을. 이 해산해야 될 책임자가 누구냐?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 해상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국회에서 의원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재판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민노당은 헌법에 위반되는 정당이므로 해산을 해달라고 제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6명의 합의에 의해서 해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통일의 찬스가 왔을 때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손을 뿌리치도록 만드는 이 세 가지 세력, MBC, 민노당, 정교조는 법대로 하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법대로. 법대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신념이 없어가지고 법대로 하지 못하겠다 하면은 물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하는 거예요. 물러나야 됩니다. 대통령 물러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60일 안에 선거 다시 하면 됩니다. 아니,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 1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투자기업체까지 합치면 200만 명의 지휘자입니다. 70만의 군대가 있습니다. 70만의 군대. 15만 명의 경찰이 있어요. 국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70, 80% 되는 건전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건전한 국민들. 그리고 헌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이 있어요. 그리고 진실과 정의가 대한민국 대통령 편입니다. 그럼 왜 두렵습니까?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왜 두렵습니까? 김동일 선생님이나 제 손에는 총 한 자루가 없고 법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용기 있게 발언하고 용기 있게 행동합니다. 왜 이명박 대통령은 저보다 용기가 없습니까? 더 힘이 센 사람이. 권력자가 용기 없는 것, 권력자가 비겁한 것은 이것은 악 중에서 최대의 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더구나 고향 사람인 대구 분들이 충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박근혜 씨한테도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정기를 쓴 사람이에요. 박근혜 씨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중요한 시기 때마다 이명박 정부와 대한민국에 손해가 되는 발언과 행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작년 촛불 난동 시위 때 박근혜 씨는 그 촛불 난동자들이 주장이 옳다, 일리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 배후 세력은 이념적 집단이다라고 했는데도 박근혜 씨는 자기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사모라는 세력은 촛불 난동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있었던 용산지구에서 있었던 화염병 난동 사건, 화염병으로 무장한 사람이 큰 대로상에 건물을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나가는 버스를 향해서 화염병을 소거할 때 경찰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염병을 던져서 불이 났어요. 경찰관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화염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5명이 죽었습니다. 6명이 죽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씨는 왜 그렇게 서둘러서 진압을 했느냐? 경찰을 나무랐습니다. 최근 미디어법 가지고 이렇게 애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이 대치하고 있는데 자신은 미디어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대한민국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이 대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한민국 세력에 유리한 이야기만 하고 대한민국에 불리한 이야기만 하고, 이 기간에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얼마나 공갈치고 나쁜 짓을 했습니까?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개성공단을 수시로 문 닫게 하고